만취했는데 성관계 동의 점점점 어떤 사건 재판입니까? 네,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3월에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이후에 만취한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시 이 30대 남성은 이 해당 피해자가 합의하에 이런 관계를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이 동료는 정신을 잃은 만취를 하긴 했지만 정신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고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나 본데, 자,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예. 그 법원은 중간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지난 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패싱아웃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그 뭐 블랙아웃은 뭐 일단 정전 났을 때도 쓰는 표현이고 그만큼 뭐 이제 검해진다는 뭐 그런 거 같은데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패싱아웃은 뭘까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정신의학 구분법상에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하고 난 이후에 기억을 잃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싱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의식을 갖다가 상실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아웃은 스크린이 이렇게 덮은 상태 같으면은 패싱아웃은 정신줄이 완전히 놓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텐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대법원이 성균관대 용역을 맡겨가지고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 현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연구진은 이 알코올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 사항을 해상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뿐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에 의식은 잃지 않는 상황인데 이 그 패싱아웃 같은 경우는 이 혈액 속에 있는 그 알코올 혈중 농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의식 상실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복불복님은 뭔 소리야? 그거나 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백 변호사님이 아까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했던 진짜 이 친근한 표현을 통해서 진짜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일단은 이 중간간이 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준강간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중간간죄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술 좀 잘하세요? 저는 술 전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좀 하니까 어렸을 때 보면 술을 먹고 눈을 떴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왔지? 이런 날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 다니고 할 때. 대학 근데 우리가 시절? 그걸 보통 필름 끊겼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술을 먹었는데 보면 멀쩡해요.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기억만 안 나는 거. 이게 블랙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아웃 상태라는 건 나는 기억이 없지만 어쨌건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실 때 뭐 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패싱아웃은 뭐냐면 그냥 술을 마시면 쓰러져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신. 네, 실신. 그냥 술을 많이 먹고 그냥 거기서 잠들어 버리는 사람. 이게 패싱아웃입니다. 패싱아웃인 사람은 동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블랙아웃 상태라면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동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성관계에. 그러면 중간간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블랙아웃인지 아닌지 상대방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나는 성관계 고의가 없는데?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블랙아웃 상태라면 중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재판부가 이 당시 피해자가 말이죠.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패싱아웃 상태. 예. 그러니까 그때 의식 상실 상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봤던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재판부는 사건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뭐 제3자들에게 보낸 카톡의 메시지나 피고인이 제3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이런 메시지 등을 파악을 해서 사건 이전 관계 등을 종합했고요. 그렇게 비춰봤을 때 심신 상실 상태인 패싱아웃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렇게 사파처럼 완전히 몸을 가누질 못하고 잠들어 버린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다. 뭐 이렇게 재판부는 봤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얼마 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보통 이런 중간간 사건에서 가해자는 100이면 100다. 저 동의했어요. 술 마시면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아, 내가 왜 동의도 안 받고 성관계를 합니까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면 사실 이제 이 피해자가 그 당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연락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게 있으면 멀쩡하게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면 그러면 그거는 블랙아웃 상태니까 중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근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업고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 CCTV 형성이 있다면 이거는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나눠서 이런 정도의 정황이란 패싱아웃이다라고 해서 중간간을 최근에 인정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지금 뭐 변호사님이 말씀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가 정말 저렇게 실신해 있는 정도라면 뭐 그냥 그 실신한 상태에서 뭐 좋아 뭐 이런 말을 하더라도 동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만약에 만취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인생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준강간죄라고 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그런 어떤 그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무작정 아니요 저는 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범행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게 된다면 구속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은지님이 제발 술에게 지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